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동안 이제 바이오 제약,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과 이제 플랫폼 R&E와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먼저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주식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위탁 생산업체, 당연히 이제 코로나 위탁 생산 업체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CMO 업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시장 장악력 확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 변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그래서 남아공, 그다음에 이제 영국 이 변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더나가 해외 논문 실린 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시장 장악력이 상당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쪽 꼭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탁 생산업체의 이제 시장 장악력 확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1월 달 초에 애플카 이슈가 딱 던져지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확 떴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완전히 좀 장악을 했는데 이제 그 바톤 터치가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 변이와 관련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요 백신에서 이제 출발된 요 모멘텀은 상당히 좀 시장의 파급력이 좀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넥스 시세가 어마어마합니다. 17% 정도까지 급등 나오고요. 그동안 늘 강조해 주셨던 녹십자도 흐름 좋습니다.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확실히 좀 이 위탁 생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좀 더 알려주시고요.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 외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 있다면은 좀 더 알려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가 이제 많이 터졌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틀 전으로 가면 그동안 이제 에너지를 모았던 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넥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위탁 생산과 관련된 사업은 바뀐 게 없습니다. 시장에 있던 기대치가 높고 낮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 투자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저는 잘 하시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들고요.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시세가 좀 출발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략 계속 이어가는 거는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가운데 원익 IPS 추천드렸잖아요. 이렇게 5% 올라간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겁니다. 원익 IPS 전에 제가 같이 추천드렸던 게 테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등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기간 조정이 나와서 하단에 왔었을 때 공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올라간 다음에 좋아 보여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간 다음에 믿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나 이제 기아자동차가 피크 칠 때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에서 억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잘못된 투자 습관을 저는 고쳐야 된다 보고 있고요. 녹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의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녹십자의 시총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5.2조예요. 시가총액이 이제 5.2조면 이게 과연 비싸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녹십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린 시점에서 지금 얼마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그때 한 22만 원대, 21만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녹십자고 이제 녹십자 홀딩스에 추천드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53만 8천 원까지 가격을 본단 말이에요. 23만 원짜리가 53만 원 됐으니까 정수투자 추천하고 나서 30만 원 올랐네.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만큼 얘가 그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 이 기업의 어떤 가치 있는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느냐, 5조 2천억짜리 값어치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값어치가 있는다는 얘기는 녹십자는 약간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약을 어떤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어떤 뭐 혈액 제제라든지 백신을 규모를 늘려서 거기에서 이제 수요를 높여서 생산을 높이는, 그죠? 판매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녹십자는 바이오 제약 제약사이긴 하지만 장치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5.2주의 시총을 기록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식이 23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시세가 터졌는데 이때는 화이자가 10억 도스를 생산을 하려고 했던 시점이고요. 모더나가 5억 도스를 하려고 했던 시점이고, 그 다음에 남아공 변이, 그 다음에 영국 변이가 나오기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항체 유지 기간, 즉 백신을 접종하는 게 1년에 2번은 맞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점의 밸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체 유지 기간이 제가 6개월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1월 7일자 논문에 실리면서 제가 그 모더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을 생산해야 되는 업체들은 15억을 생산해야 되는 거고 5억을 생산해야 되는 업체는 7억에서 8억을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공장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풀로 돌리겠죠. 그러면 이게 테마로 끝나려면 숫자가 찍히면 안 되는데 숫자가 찍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작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50만 원대에서 이제 80만 원대 넘어갈 때 셀트리온하고 같이 우리나라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한 40조, 50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좀 시가총액 수준으로 보면 한 3조에서 5조 정도? 요 정도 되는 수준에서 지금 많이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을 베팅을 하려면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이 타당해야 되는 이 근거가 모두를 좀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돼야 되는데, 뭐, 러시아나 이제 스푸트니크 같은 이런 백신 같은 경우를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설치스 같은 경우를 그냥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걸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나오는 이 매출 사이즈가 있을 텐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시젠이 주가가 10배가 터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에 코로나 위탁 생산과 관련된 업체들이 이 플랫폼과 적용이 돼서 당분간 좀 시장을 좀 장악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CMO하고 mRNA 투자하신 분들이 전 잘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서 계속 옆구리를 찔러도 정책투자의 전략 참고하셔서 실천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파급력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 관련되어서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비교를 좀 해드렸었죠. 하이닉스는 이제 11만 8천 원, 11만 2천 원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1만 8천 원에서 나오게 되면 제가 매수 의견 드렸죠. 이런 건 이제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슈팅 나왔을 땐 밸류다라 해서 제가 84,500원 이상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했죠. 실제로 한 2주간에 걸치니까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유동성 자금이 6조, 10조씩 막 불었던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먹힙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이. 왜냐하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슈팅 때 밸류라니까요. 근데 84,500원에서는 지금 제가 쉽게 돌파하는 거는 그때만큼의 자금이 안 붙는 겁니다. 60조의 자금이 지금은 이제 30조, 40조 수준으로 이제 다운된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밸류를 찾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삼성전자보다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이 되더라. 이게 전 코스닥 IT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액 RPS 추천 좀 드렸었고, 그리고 요 주식도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는 유진테크랑, 그 다음에 이제 테스, 이 3인방을 묶어서 계속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얘네들은 돌아가면서 수익률이 터질 거다. 그래서 IT 반도체 쪽 같은 경우를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 쪽 같은 경우에 좀 눌림 조정을 활용한 어떤 자금 팩스 능력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장비 업체에서 반도체 쪽에는 전공정 쪽에서 물건이 많이 나올 거다.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얘네들은 이제 다시 밸류를 매기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SK 이제 머티리얼즈라든지 TCK,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도 추천한다면 잘 갔는데, 이런 업체들 잘 보면 이제 특수가스 쪽 넘버원이잖아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OLED나 배터리 쪽 사업 변신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TCK나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다른 똑같은 반도체 소재 업체 가운데서 SiC 쪽 관련된 이 매출 때문에, 요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소모 성격으로 가요. 소모 성격이기 때문에 렌즈의 접종수가 늘어난다거나 반도체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매출을 넘어선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흐름에서 더 높은 밸류 쳐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 쪽은 이 세 개의 업체가 먼저 메인이 단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소재 업체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KC텍,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익 QNC, 그 다음에 이제 코미코 정도. 그래서 이 세 개의 어떤 3인방을 나눠서 수단매를 하시면 이번 구간에서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